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신문 브리핑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조간신문들의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부동산과 관련된 기사가 오늘도 역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집계해보니 서울은 10억 원이 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가요, 최근에 시가까지 모두 거래가율까지 감안을 해서 뽑아보니 평균 10억이 넘어섰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10억 509만 원, 7년 만에 무려 2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강남구, 서울 강남구는요, 평균이요, 2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많은 분들 이런 가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여기 사진도 있고요. 그 옆에 역시 경제와 관련된 기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7월 실업자가 114만 명, 21년 새 최악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실업자가 늘고 있다는 거죠. 7월만 봐도요. 그런데요. 홍남기 부총리 고용 개선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업자 통계가 아니라 취업자 통계 그리고 연간 비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년도 동기 대비가 아니라 월간 비교를 통해서 보면은 취업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 그리고 실업자 이런 감소폭 이게 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통계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냥 쉬었음 232만 명으로 최다다. 일자리 지표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큰 제목으로 이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물 빠진 자리. 고스란히 드러난 치수 난맥상. 무슨 얘기일까요? 물 빠진 자리에 난맥상이다. 내용 보면요. 댐 담수냐 방류냐 판단 혼선. 그렇습니다. 지금 호남 지역에 홍수가 났죠. 그 이유를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댐에서 방류를 많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수자원공사. 용당댐 제한 수위를 넘겨서 어쩔 수 없이 방류량을 늘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나 홍수기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내보냈다는 거죠. 자, 침수된 지자체들 피해 보상하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비투 15조 20대 주식 광풍이다. 비투 그러니까 여윳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한답니다. 15조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6개 증권사 6월 신용공여 투자 작년 말 13조 대에서 20% 이상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15조가 된 겁니다. 20대 투자액 3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주식 투자에 몰두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일자리 앞서서 얘기 전해드렸죠. 일자리 문제 만만치 않고요. 사회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올라갈 기회 만만치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거든요. 과도한 다걸기 투자 위험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청춘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단장 최고위원도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창환 장한대 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키워드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부동산 감독원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가 지금 이런 걸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움직임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감독원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8번째 인사 기준입니다.
청와대가 제시한 그동안 고위직 인사 기준 7가지 기준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나가 추가되는 것 아니냐. 부동산과 관련돼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여자 오바마.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 부통령 후보를 지명했는데 여자 오바마란 별명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한우 표류기입니다. 구례에서 한우들 물난리를 만났죠. 지분으로 대피한 한우도 있었고요. 뭐 한 50km 떨어진 다른 곳에서 발견된 한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바다를 건너서 무인도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일지 이 내용도 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수해 상황을 많이 전해드는데 그나마 수해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곰곰하게 뭐라 그럴까요? 좀 가슴을 좀 따뜻하게 할까요?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키워드에서도 바로 소개해드렸는데 바로 이 얘기입니다. 구례 한우의 무인도 표류기다. 구례 한우의 무인도 표류기. 67km를 헤엄을 쳐서 사흘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구례에서 물난리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수해 때문에 떠내려간 겁니다. 근데 바다까지 갔어요. 그리고 바다를 헤엄을 쳐서 남해, 광양과 남해 사이에 있는 무인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은 소가 헤엄을 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새끼를 뵌 상태에서 발견이 됐다. 4개월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 영상 보시면 지금 저 무인도에서 저 소를 끌어내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거든요.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무인도에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끌어내니까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섬에서 다시 육지로 올라올 때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소가 놀라서 잠시 멈칫거리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대단한 소입니다. 거의 70km 가까이 물에 떠나려고 바다를 건너서 무인도까지 올라간 겁니다. 생존 본능이 얼마나 강한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진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요즘에 정치인들마다 수해 복구 현장에 갑니다. 근데 대부분 일정을 알리고 가죠. 그리고 가면은요, 사진도 찍어서 또 올리기도 합니다. 이 사진 찍은 게 문제가 얼마 전에 또 논란이 되고 그랬죠. 자, 이 모습은 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김정숙 여사 수해 현장에서 몰래 봉사다. 그러니까 알리지 않고 최소한의 인원만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철원에서 비공개로 복구 작업을 벌였다. 처음에 청와대가 이걸 알리진 않았었는데 외부에서 좀 알려줬고요. 이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자 사진을 일부 공개했다. 그래서 여기 뭐 신문에도 사진이 있고요. 관련 사진도 뭐 여러 장이 어제 좀 공개가 좀 됐습니다. 저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수해 복구 현장에서 같이 이 물건들을 치우고 식사 봉사도 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오전 한 8시 정도부터 진행이 돼서 오후 2시 정도까지 봉사활동을 했다. 비공개로 몰래 봉사를 했다. 이런 내용을 또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2가지 내용 좀 연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내용 한우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소한테 우리가 인생을 좀 다시 배웠습니다. 네, 옛날에 뭐 영화 왜 원앙 소리 그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소에 대한 그 나온 영화가 굉장히 히트친 적이 있거든요. 이번 소한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배운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아니 저 전남 구례에서 경남 남해군의 무인도 섬까지 거의 70km 가까이를 헤엄쳐서 갔잖아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합천에서 밀양까지 그것도 80km가 넘는 거를 또 떠내려서 갔는데 살았어요. 근데 소가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자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우생마사. 근데 말이 헤엄은 더 잘 쳐요. 근데 말은 죽어요. 소는 헤엄은 못 치는데 살아요. 왜 그러냐면 소는 떠내려가면서 떠있기만 하고 어디 걸리면은 그쪽에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몇 시간을 떠내려가도 사는 거예요. 근데 말은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물을 거슬러서 급류를 거꾸로 타고 올라가다가 기진맥진해서
물에 익사해서 죽는데요. 그래서 우생마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가 이번에 많이 잃어버려서 예. 한 마리 700만 원짜리인데 너무 아깝다 이런 얘기도 신문에 많이 나는데 우리가 그거보다도 소한테 좀 인생을 좀 배워야겠다. 첫째는 환경에 순응하는 자세. 홍수가 오니까 물을 거꾸로지 않고 일단 떠서 살아남는 자세. 그리고 두 번째는 당황하지 않잖아요. 소처럼 느긋하게 당황하지 않고. 세 번째는 겸손하잖아요. 물에 대해서 겸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내려오자마자 밤에 쌍둥이 송아지도 낳고 또 어디 절 암자 산 1시간을 걸어 올라가는 암자까지 소가 올라가서 살아남기도 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이 환경에 순응하고 당황하지 않고 겸손한 거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김정순 여사도 금방 했지만은 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럼 너무 이렇게 알리거나 그러지 않고 몰래 가서 했는데 질문이 들어오니까 공개가 됐어요. 그 뭐 비서관하고 잔뜩 동원하면 그 군수 도지사 뜨고 그 봉사가 되겠습니까? 저는 소처럼 저렇게 조용하고 겸손하게 저런 봉사하는 자세 굉장히 저는 이번 수해 복구에 굉장히 큰 힘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그러니까 소는 어떤 흐름에 순응하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게 본인의 몸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세상을 좀 어떻게 잘 만드는 이런 모습이다. 오늘도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이런 말씀하시도 뼈 있는 말씀을 또 곁들여 주셨습니다. 자, 아무튼 뭐 수해 얘기에서 보면 다들 이제 우울하고 참담하고 뭐 이런 소식이 많은데 오늘은 좀 특별히 두 가지 내용, 그래도 이런 일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전해드렸습니다.